안녕하세요. 인생닥터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여러분은 자신이 원하는 인생의 시나리오를 선택해서 살고 있나요? 인생은 시나리오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딘 젤란드가 쓴 리얼리티 트랜서핑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원하는 시나리오로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러시아의 시크릿이라 불리는 리얼리티 트랜서핑, 이 책을 쓴 저자 바딘 젤란드는 양자 물리학자이며 현대의 신비가라고도 불립니다. 그는 우리에게 펜듈럼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펜듈럼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맞춰진 방식들입니다. 고정관념이라 생각하시면 편하겠군요. 이것은 하나의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난 이것을 절대 할 수 없어. 이건 나에게 너무나 벅차. 같이 파괴적인 펜듈럼에 대해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부정적인 인생의 시나리오가 선택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말이죠. 그래서 이런 파괴적인 펜듈럼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펜듈럼은 기생충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딱 붙어서 좋은 에너지들을 갉아먹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펜듈럼을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이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리얼리티 트랜서핑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싫어하는 일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습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당장은 어려운 일이다. 불행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당신을 옭아매려는 펜듈럼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배우는 일이 중요하다. 그것을 기억하는 순간 당신은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당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밖으로 퍼부음으로써 펜듈럼에게 에너지를 줄 것인지 아니면 펜듈럼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여 승리를 얻어낼 것인지를, 그것을 기억해내기만 한다면 펜듈럼을 그냥 지나가게 하거나 꺼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다. 우리는 언제나 무의식적으로 펜듈럼에게 에너지를 준다. 앞서 말했듯이 펜듈럼은 감정의 줄로서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의 습관은 포획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스위치 역할을 한다. 당신은 원치 않은 것에 대해 또다시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그러다가 자신이 깜빡 잊어버리고 습관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그래도 상관없다. 제때에 그것을 기억해내기만 하면 당신은 즉시 그 상황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당신은 웃으며 혼잣말을 할 것이다. 아, 펜듈럼 너였어? 이번에는 날 낚기가 쉽지 않을걸?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 인형이 아니다. 당신에게는 펜듈럼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를 의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아주 끈기 있고 단호하게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결국에는 새로운 습관이 낡은 습관을 몰아낼 것이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펜듈럼이 온갖 방법으로 접근해 오려고 애쓸 것이다. 온갖 짜증나는 일들이 마치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온통 튀어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라. 그런 문제들도 대부분 사소하고 시시할 것일 테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기억하기를 배운다면 당신의 승리는 대단히 감명 깊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다음번에 당신이 성공의 물결을 만날 때 펜듈럼은 당신을 거기서 떼어넣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행복의 파랑새는 당신의 손에
머물 것이다. 그리고 파랑새를 붙잡아 두기 위해서 당신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온 주위에 발산해야 한다. 즉, 당신은 긍정적인 수신기로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송신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 주변의 세상은 아주 빠르게 좋아질 것이다. 당신은 더욱더 성공적인 인생 트랙으로 가볍게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의 물결이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그 물결은 당신을 싣고 성공으로 곧장 데려다 줄 것이다. 그러나 트랜서핑이 성공의 물결을 타는 것만을 위한 수단이라고는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첫 단계일 뿐이다. 앞으로 더 많은 놀랄만한 발견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성공 물결의 주파수에 동조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를 하나 살펴보기로 하자. 사람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간혹 자기도 모르게 그 물결의 주파수에 동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하루를 계시하는 첫 손님에게 값을 많이 깎아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첫 손님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마수거리를 해서 장사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트랜서핑의 언어로 말한다면 그것은 성공적인 장사를 위한 트랙의 주파수에 동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지 생각만을 그 주파수에 맞춘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첫 손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희망과 믿음을 주고 그래서 주파수 동조가 절로 일어나는 것이다. 상인은 성공적인 장사의 물결에 올라타서 그 매개 변수에 맞는 사념 에너지를 방사한다. 그는 스스로 물건이 금방 다 팔려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고 한 손님에게 그것을 말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 손님은 즉시 이 기운에 걸려들어 자기가 오늘 정말 운이 좋다고 확신하면서 고분고분 물건을 산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시장의 상인들은 종종 특이한 마법의식을 치른다. 그들은 자신의 물건들을 돈으로 건드린다. 물론 이 행동 그 자체에는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정말 마법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인이 그 의식의 힘을 믿는다면 그의 믿음만으로도 그는 성공적인 장사의 주파수에 동조할 수 있다. 실질적인 동조는 잠재의식의 차원에서 일어난다. 상인의 마음은 오직 표면에서 일어나는 것만 알고 있다. 즉, 그 마법의식은 효과가 있지만 이유는 모른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지만 그 자체로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극의 무대 소도구처럼 작용하는 것이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배우의 사념 에너지다. 다른 직업에서도 다양한 상황에 따라 이와 유사한 마법의식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이런 의식을 믿고 성공적으로 활용한다. 그들은 성공적인 인생 트랙의 주파수에 동조하여 성공의 물결에 올라탄다.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그 의식의 마법적인 효과를 믿든 아니면 동조 과정을 믿든 상관없다. 알다시피 중요한 것은 오로지 실질적인 결과뿐이다.